지난 1988년 열린 50 청문회장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에 돈을 낸 기업 총수들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1차는 날아갈 듯이 냈고 2차는 이치가 맞으니까 협력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냈다 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내라고 하니까 그저 내는 게 편안하게 산다는 생각으로 냈습니다. 국민들은 의원들의 선곡 같은 질문에 그동안의 의혹을 상당 부분 해소했는데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지금 정태수 이름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난다. 국회의원은 뭐 하는 거냐?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고 하는 전화가 빗발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왜 앉아있을 게 모릅니다. 다음 달 5일 다시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청문회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른바 최순실 청문회입니다. 특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의원들의 집중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뿐만이 아니라 정유라 씨에게 10억 원이 넘는 말을 사주는 등 수십억 원의 추가 지원을 해준 경위가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의 신동빈 회장 역시 추가로 70억 원을 입금한 이유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함께 최태원 SK 회장은 박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사면 이야기가 있었는지, 또 손경식 CJ 회장도 돈을 내면서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는지도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 출석보다 청문회를 껄끄러워하는 이유는 역시 TV 생중계로 전국에 생방송되기 때문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도 열심히 컴파하고 있죠. 예. 미안합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달 6일이죠. 이번 게이트의 주인공 최순실 씨가 청문회장에 등장합니다. 이 시각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텐데요. 이날 함께 차은택 씨와 고영태 씨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는 3명의 전 비서관도 청문회장에 출석합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어떤 의원들이 질문에 나설지 또 어떤 청문회 스타가 탄생할지도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번 청문회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연 이날 출석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50 청문회보다 더 관심을 모을 최순실 청문회. 진실을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의혹은 좀 사그러질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국정조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리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특위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 의혹들이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먼저 네.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뭘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밝혀야 할까요? 이 의원님 먼저. 예. 먼저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다수 국민이 뽑았습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 잘못한 것을 우리 특히 최순실 등 민간인의 그런 잘못된 사실을 우리 특위에서 제대로 규명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 네, 이번에 검찰이 최순실 공소장에 직권남용, 강요,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를 했습니다. 8개 항목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있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직권남용 수준에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7대 혹은 8대 기업
총수들과 기업들과의 유착관계, 대가관계, 그것은 포괄적 뇌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제3자 뇌물수수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뇌물, 대가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을 멈출 길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파헤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그 우리 304명의 아이들이 참 그 참화를 당했을 때 그 7시간에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대기업 총수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주말에 나온 검찰 공소장 보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납부했다라고 이제 총수 중 일부가 검찰 조사에서 또 대기업 관계자가 이렇게 밝힌 것 같은데 그것만 보면 어느 정도 맥락은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확인하실 계획이세요? 박 의원님 먼저. 네.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8대 기업의 네.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적어도 국민적 의혹, 과연 대통령과 대통령의 경제수석 네. 또는 민간인 비서실세인 최순실 씨 등의 이러한 공갈에 가까운 강요 행위에 의해서 무려 774억 원을 냈겠느냐. 그 이면에는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롯데라든지 기타의 CJ라든지 등등의 기업들의 어떤 편의를 받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특히 삼성과 관련해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 이런 등등의 어떤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제가 참 국민들께 네. 사죄를 구한 만큼 특이 명칭이 네. 박근혜 정부 하에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우리 특입니다. 요게 이제 네. 우리 참 이름이 깁니다만은 네. 우리 최순실뿐만 아니라 장시호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 계획서에 네. 15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박병계 의원님이 우리 대통령 중심으로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특위의 목적은 이런 민간인이 국정농단을 했거나 아니면 네. 재벌 기업들이 어떻게 했느냐, 네. 여기에 대한 사실규명과 법 위반이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게 우리 특위의 발족 이유다. 이걸 네. 먼저 확실히 우리 국민들께 네.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8대 기업 총수들 채택된 것도 저는 계시지만 야당 의원들 요구하시는 거 다 들어줬습니다. 네. 예. 재벌 총수뿐만 아니라 차은택 등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는 사람 모두 다 들어. 그래서 21명 일단 됐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정인 추가 채택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당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은폐하거나 숨기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해서 우리가 정인도 제대로 채택하고 참고인도 해서 국민들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저게 형식적으로 특위가 되지 않았구나.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이 됐구나라는 평가를 받도록 여당 간사로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체로 이제 이완영 간사님하고 이제 제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로서 이렇게 협상 창구가 되어 있는데요. 또 국민의당에도 김경진 간사가 계십니다. 네. 우리 셋이는 비교적 어제 같은 경우에 8대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님의 상당한 부분에 이 진상규명을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의지가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은 박근혜 정부의 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로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과 민간인들 그리고 어쨌든 공소장의 대통령의 조남이 8군데의 제목에 등장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고요. 더불어서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도 특검법을 제가 기초를 했습니다. 네. 그 특검법 제2호와 제15호를 보면 관련 사건으로 의혹이 제시된 사건은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역이 없는 네. 그러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김기춘 비서실장에 관한 의혹도 새로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김기춘 드리겠습니다. 전 비서실장이 증인 명단에 올라와 있죠? 물론입니다. 네. 채택을 했습니다. 나옵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제 그분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네. 아시다시피 아마 이 국정조사는 전 국민이 거의 시청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국민들이 촛불 민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네. 저희들이 동행명령장이라는 그러한 수단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일 월요일 날 대기업 총수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 날 이제 최순실 씨가 나옵니다. 이제 수의를 입은 최순실 씨가 증인석에 앉을 텐데 지금까지 검찰 조사도 이렇게 썩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데 온 국민이 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답이 나올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최순실 같은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검찰의 조사와 달리 우리는 특위에서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뭐 사실 그분의 몫이죠. 그러나 우리 특위위원들이 여야 할 거 없이 우리가 네. 첫 회의 해보니까 그 열정과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여야 할 거 없이 제대로 오게 하고 네. 거기서 제대로 밝혀낸다면 성과가 있지 않겠나. 지금 검찰의 공소장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을 박 대통령이 지시해서 박 대통령이 기획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일부분 최순실 씨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혀내야 또 박 대통령의 억울한 면도 좀 일부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의 조사만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죄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추정할 뿐이지 무죄 추정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청와대 발표가 있듯이 또 특검에서 공정하게 할 때 또 제대로 대응을 하고 답변을 하겠다 이런 그 청와대 발표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여당 의원도 지금 검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과연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뇌물죄에 가까운 그런 죄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을 제대로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있고 이제 곧 특검이 이제 임명됩니다. 뭐 같은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공소장 보면서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해서 다 공분하면서 이번 혐의를 보면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게 없어서 이게 처벌되더라도 형이 이렇게 길지 않을 뿐더러 수천억 된다는 그 최순실 씨의 일가에 환수할 수 있겠느냐 재산을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공소장만을 놓고 보면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 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평면적으로 공소장을 나열했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직권남용과 강요와 공무상 비밀누설 3개의 범죄를 나열을 했는데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누가 대통령이란 얘기냐. 다시 말하면 누가 도대체 이 범죄의 주범이고 정범이란 얘기냐. 그런 측면에서 아리까리합니다. 최순실 씨는 그 개인의 비리, 아주 구체적인 비리, 어마어마한 비리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또는 안종범 수석과 또 여타의 수석, 뭐 조원동 수석도 구속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대통령을 둘러싼 민간인들, 최순실, 뭐 고영태, 뭐 차은택 이 민간인들의 관계와 청와대 수석들의 역할 관계가 면밀하게 조사되지 못한 거 아니라는 그런 수사상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은 반드시 이번 국정조사에 나와야 되고 나와서 본인이 적어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누가 주종이었고 박관천 경정이 말한 권력순위 1위가 정말 최순실이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다 이렇게 일단 검찰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지금 우리 법률가 율사들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무리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피의자가 되면은 당연히 참고인자 피의자의 표현을 썼으면은 그 피의자의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피의자처럼 표현하는 자체부터 현재 검찰의 발표가 문제가 있다.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한 건 근데 추가됐네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과정이야 어땠거나 검찰에서 법률적 판단할 때는 반드시 피의자 서면 조사든 대면 조사든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조사 없이 이렇게 피의자로 공범이라고 표현한 것은 법률가들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우리 박광계 의원 말씀대로 뭐 특검이 됐던 우리 특위가 됐던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명확하게 해나가야 된다. 박근혜 판사 출신이시라서 오히려 더 하시는 말씀이 많겠지만 다음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죠.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검찰의 조사 요구를 불응한 겁니다. 본질은.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은 나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지금 한 16일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막을 피고 우병우
구속 수사를 외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지금 한 9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재소환하고 구속 수사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 의지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인가? 최순실의 공소장에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8개 항목에 대해서 공범이라고 적시를 할 정도로 검찰이 정말 단호한 수사 의지를 밝혔는데 아니 우병우 또 김기춘 전에 다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병우 사단이기 때문에 조사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적을 안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의원님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우병우 전 수석은 반드시 나와야 합니까? 우리 특위에 나와야죠. 예, 뭐 지금 구속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당연히 해명할 게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앞서 박 의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세월호 7시간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7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세월호 조사 특위에서도 충분히 우리 그때 위원들이 밝혔고요.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떠든다면은 이거야말로 우리 특위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을 벗어나서 정말 뭡니까? 진흙탕 특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에 다른 특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제대로 된 주제, 내용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지 이미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또 국민들의 뭐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것까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예.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예. 모방송에서 지금 세월호 7시간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을 냈습니다. 시청률이 19%에 가까웠습니다. 내용이 뭐 충분실하다 아니다 여러 반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니 지금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여야 의원들, 국조위원들의 조사를 하는 그 입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특검법 초안 아까 말씀드렸죠. 열어놨고요. 이번 그 국정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도 조사를 하면서 드러난 의혹 사건은 전부 다 다룰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여러 별별 참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소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심기를 위해서도 저는 이 부분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명백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너무나 소문들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프로포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진상을 규명을 해야지 그것이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검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또 특검법 초안도 만드셨다고 하고 오늘 국무회의 의결됐습니다. 지금 속도로 가면 언제쯤 임명이 될까요? 얼추? 3353인데요. 네. 14일 동안에 최종 특검 임명하는 그 절차 기간이 있습니다. 네. 오는데 가는데 또 저희들이 2명을 추천해서 보내고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이요? 예, 네. 14일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르면 네. 12월 초 늦으면 12월 7, 8일. 네. 적어도 12월 7, 8일 정도면은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특검이 개시될 수 있다고 특검이 생각합니다. 임명되면 바로 이제 준비 바로 기간도 개시되는- 있지만 바로 개시되는 거나 준비 기간 다름없습니다. 중에도 수사를 이번에 수사할 할 수 수 있도록 있으니까요. 하고 네. 있습니다. 일부에서 야당만 추천하는 특검 공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여야가 합의한 특검인데 여야가 합의를 야당 쪽 특검 추천 인사를 받겠다고 하다 보니까 표현을 하면 또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됩니다.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지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원님 먼저. 예, 이 법 통과할 때 법사위에서 네. 충분히 논의됐었습니다. 네. 그죠? 이렇게 야당 추천만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러나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해가지고 우리 법사위원장이 양보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또 이 조항뿐만이 아닙니다. 이 법 내용에 보면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수사 중에. 네. 피공표를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사실을 피의사실 공표죠. 예, 공표죄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 기존에 우리가 법을 초월해서 이게 만든 법이 아닌가. 특히 이 법에 제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 이름이 법명에 들어가냐, 법안에, 법문구에. 이런 거 소소한 것도 시작해가지고 정말 야당이 참 우리 여당이 대국적 입장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네. 그런
실질적인 법 원칙에는 많이 어긋나는 조항들이 있죠. 예. 거기 뭐, 예. 제 민감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청와대가 이제 지금 검찰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중립적인 특검 조사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전혀 의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거기 이제 중립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일단 첫째, 이 과거에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이 민주당 추천 특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 의해서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네. 철저하게 조사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반성적인 고려 때문에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이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한다라는 균형감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길이다라는 반성적 고려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그 대국민 보고 조항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저께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 중립적인 특검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뭔가 뒷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특검 후보를 올렸을 때 대통령이 이분들은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특검 임명을 미룰 수도 있다. 그런 암시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한 느낌을 지울 길이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고 특검이 임명된 이후에 특검의 수사 과정을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런 말씀 이제 하셨다는 것은 중립적이라는 것은 이미 야당에서도 정말 중립적이다. 그리고 국민한테 또 동의될 수 있는 그런 특검 검사를 선발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이미 청와대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야당에서 선출할 때 제대로 정말 그런 분을 좀 선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만약에 있다면은 박범계 의원님 말씀대로 뭐 청와대에서 거부를 하겠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정말 제대로 된 분이 좀 특검의 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분이 특별검사로 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정리하면, 이해됩니다. 여야가 모두 수긍할 만한 특검 그렇죠. 후보가 올라가면 청와대가 네. 임명할 것이다 이 말씀. 예, 오히려 검찰보다도 특검에 더 조사를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탄핵과 관련돼서요. 네. 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오늘 석간신문 보니까 다음 주 이야기로 나옵니다. 탄핵 발의를.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32분, 뭐 어디선 31명 비박계 위원들이 현재 이제 특검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특검 법안이 발의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 의원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먼저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하는 이제 뭐 하야 또 야당에서도 그런 말씀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너무 우리 국민들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헌법 질서 법인 내에서 우리가 국회에서 한다는 점에서 탄핵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른바 우리 비박계 의원들이 32분 이런 네. 의사 표현을 했지만 늘 상황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저는 탄핵 이전에 여야가 정말 국정을 안정시켜서 국민들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거국 내각 총리를 먼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총리하고 우리 여야 의원들과 함께해서 국회와 함께해서 개헌 정국으로 가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우리 지금 사건도 이렇게 좀 안정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박 의원님 예. 반론을 들어야겠는데. 예. 네. 첫째는 이제 29분이 여당 측에서 참여를 해야지 탄핵 의결이 될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비박계 의원님들 32분이 모이셔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탄핵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연 진짜 그렇게 투표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안의 발의를 저는 뭐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씀은 여야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발의하자 이 말씀. 발의 자체를 그렇게 하는 뭐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뭐 당의 방침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 지금 총리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거는 쟁점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뭐 총리 그 문제도 저희들은 국민 여론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 주시는 게 국정 안정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길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퇴진 이후에 소위 어떤 과도 내각을 이끌 총리의 논의라면 뭐 좋겠으나 네. 지금 당장 무슨 지금 탄핵 국면인데 총리 얘기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끝 질문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조언을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어떻게 보면 뭐 위기죠. 고립무원이라고 할까요? 박 대통령에게 두 분 여야 의원님들의 조언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 의원님 먼저. 저는 오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 일회재단 600억 원입니다. 당시에 83년도에. 네. 지금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사회공헌으로 1000억 원 기업으로부터 받은 거. 우리 김대중 정부 때 아태재단 213억입니다.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가 770억 정도 아닙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다 한 겁니다. 그 돈이 지금 최순실 개인한테 간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정확하게 좀 아시면 좋겠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뭐 이런저런 뭐 돈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대통령 퇴직하면 얼마든지 혼자 사시는 여력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와서는 그분을 잘못 관리했구나 했다 인정했습니다. 지금 안 것만 해도 우리 그걸 가지고 남은 기간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언은 박 의원님한테 드려야겠습니다. 네, 조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 내용까지도 지금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께 그렇게 전달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거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일말이라도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랑, 애국심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대국민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사퇴를 하신다면 국정 안정에 일말이라도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KBS를 비롯해서 8시 뉴스, 9시 뉴스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여론을 들으셔야 되고 국민의 촛불 민심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 뒤에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는 길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모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론을 들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여야 간사 두 분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